최근 영국의 디 애슬레틱에서는 토트넘이 수많은 감독 후보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포스테코글루를 선임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했습니다. 시작은 지난 3월이었습니다. 원래 토트넘의 계획은 콘테와 시즌 끝까지 계약을 유지하면서 리그 4위로 마무리하는 거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생각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콘테가 두 번째 재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챔스 16강전에서 AC 밀란에게 완패하며 팬들은 콘테에게서 마음이 떠났고 3대1로 앞서 나가다가 승리를 날려버린 지난 사우스햄튼전의 결과로 인해서 콘테 역시 그냥 폭발해버렸습니다. 10분 만에 콘테 감독은 자신의 입지와 구단 내 관계, 특히 선수들과의 관계를 모두 무너뜨렸다. 그는 고의적으로 자신의 감독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디 애슬레틱이 바라본 내용입니다. 콘테가 구단과 선수들을 욕하며 일부러 관계를 파탄내면서까지 토트넘을 떠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 3월 이전부터 콘테의 축구는 많은 팬들로부터 비판을 받으면서 경질에 대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레비의 고집으로 인해 3월까지 질질 끌었던 거고요. 차라리 더 일찍 콘테를 경질했다면 무직이었던 투엘을 선임하는 게 더 쉬웠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콘테에게 미련을 가지면서 투엘을 선임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이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 토트넘이 더 빨리 움직였다면 투엘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 이미 3월 둘째 주 이후에는 뮌헨과 투엘이 협상 중이었기 때문에 투엘을 데려올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투엘을 선임할 기회를 날리고 토트넘은 어이없게도 스텔리니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앉혔습니다. 이 행동 역시 콘테 사단이 어떻게든 4위로 시즌을 끝내줄 거라는 근거 없는 미련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을 지경인데요. 게다가 4월에는 파라티치 단장까지 회계 장부 조작으로 징계를 당해서 자리에서 물러나 버렸습니다. 자기 감독들을 찾아보는 일을 그동안 파라티치가 하고 있었는데 졸지에 팀을 떠나게 되면서 감독 선임이 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나 파라티치가 중간에 없어진 게 지금 보면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파라티치가 단장일 때 알아보던 자기 감독들의 후보를 살펴보면 루이스 엔리케, 후벤 아모림, 세르지오 콘세이상, 올리버 글라스너 등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들이거든요. 엔리케는 바르셀로나 이후에 클럽을 맡아서 감독한 지 한참 됐고 작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스페인을 조별 예선 탈락시킨 뒤에 감독직에서 물러난 인물입니다.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전술 없이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즈의 능력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아모림과 콘세이상은 모두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포르투갈의 출신의 감독들입니다. 일단 이 두 명이 과연 영어를 얼마나 할지부터 미지수였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일하는 포르투갈 사람이 굳이 영어를 잘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모림은 스포르팅의 감독이고 콘세이상은 포르투의 감독인데 포르투갈의 프리메이라 리가는 네덜란드의 에르디비시보다 UEFA 리그 랭킹이 한 단계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슬롯 감독보다도 한 끗발 떨어진다고 봐야죠. 글라스너는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지휘하던 감독인데 이번 시즌에 토트넘과 같은 조로 16강까지 극적으로 진출했으나 나폴리를 만나서 바로 탈락했죠. 리그에서는 10경기 무승 끝에 구단과의 합의로 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파라티치가 밀었던 4명의 후보가 모두 별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차라리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게 더 낫다고 말한 겁니다. 게다가 파라티치와 토트넘 구단은 포체티노 선임을 고려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꺼려했다는 말도 있는데요. 팬들이 포체티노를 이름을 외쳐도 파라티치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구단 수뇌부들은 그가 팀을 떠난 2019년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포체티노의 복귀를 바라지 않았다네요. 파라티치가 떠나고 4월 말쯤에는 다시 여러 명의 감독이 언급됐습니다. 뱅상 콤파니, 로베르토 데제르비, 율리안 나겔스만, 아르네 슬롯 등 파라티치의 명단보다는 훨씬 나은 새로운 명단이 나온 거죠. 이 중에서 콤파니 감독은 나이도 젊고 잠재력도 뛰어난 데다가 번리에서 2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실적까지 만들어낸 감독이었습니다. 실제 토트넘은 콤파니를 매우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콤파니가 번리에 남기를 원하면서 재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이 나겔스만 감독인데 그는 토트넘이 원하는 모든 걸 갖춘 최고의 후보자였습니다. 자신만의 점유율 축구를 구축했고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을 바꿀 수 있고 분데스리가 경험도 8년이나 되고 무엇보다 아주 이름 있는 감독이었죠. 그러나 이 매체에 따르면 나겔스만은 토트넘이라는 구단의 시스템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나겔스만은 이론적으로는 토트넘 감독직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특히 클럽의 구조와 파라티치를 대체할 단장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라면서 결국 이 구단 내부 단속을 하지 못해서 나겔스만 선임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팀 맞죠? 투엘은 콘테에 대한 미련 때문에, 포체티노는 과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겔스만은 정리 안 된 내부 사정 때문에 모두 선임할 기회를 놓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간 뒤에는 벌써 날짜가 5월이 됐고 유망한 감독 후보 중 하나였던 데제르비 감독도 결국은 브라이튼에 남기로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 뒤에 나온 게 아르네 슬롯인데, 슬롯은 투엘, 포체티노, 나겔스만에 비해서 별로 유명하지 않은 감독이었지만 토트넘이 원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모험적이고 강한 압박 축구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예산으로도 리그 우승을 이끌어낸 감독이라서 레비의 마음에 쏙 들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슬롯이 토트넘보다 페노르트를 선택하면서 또 한 번 토트넘은 닥쳤던 개처럼 쓴 입만만 다셔야 했습니다. 슬롯은 디애슬레틱과의 인터뷰에서 선수로서나 코치로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예정이라 기대가 크다. 페노르트는 정말 좋은 위치에 있다라면서 챔스에 못 나간 토트넘 대신에 페노르트를 지휘하기로 했다면서 재계약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말 굴욕 중에 대굴욕이네요. 결국 돌고 돌아 포스테코글루가 최종적으로 토트넘 감독이 된 겁니다. 그 이유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의 새로운 2인자인 스콧먼이 같은 호주 출신의 감독을 선호했고, 스콧먼이 소속됐던 시티 풋볼 클럽에서 포스테코글루의 평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지휘했던 요코하마를 시티 풋볼 클럽이 20%를 소유해서 J리그에서 우승을 한 것을 알고 그를 주목해왔던 것입니다. 정말 별별 삽질을 다한 토트넘이 남은 옵션 중에서는 그나마 최선인 포스테코글루를 선임한 게 최악까지는 안 갔다고 해야 할까요? 팬들 역시 마찬가지 반응입니다. 파라티치의 선택은 엔리케를 빼면 다 나빠. 갑작스러운 그의 사임이 토트넘에게는 행운이겠네. 100% 동의해. 완전 끔찍한 선택이야. 또 다른 수준 이하의 감독 선임에서 우리를 구하신 그의 부패한 마음을 친히 축복하시길. 파라티치의 목록에 있는 다른 감독들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가 나겔스만과 슬롯을 대체하게 됐다는 게 만족스럽다. 파라티치 잘 가라. 다행히 파라티치가 사기꾼이어서 저 감독 명단을 버릴 수 있었다. 최선의 감독을 선택한 게 아니라 최악의 감독을 피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이게 좋아할 일이 맞긴 한 건지 그런 의문을 감출 수가 없네요. 우선 케인의 이적설과 다르게 토트넘에서는 다음 시즌 유니폼을 공개하면서 메인 모델로 그대로 케인이 나오면서 이 정도면 다음 시즌 잔류가 맞긴 한 것 같은데요. 이러고도 갑자기 떠나버리면 진짜 개 될 테니까요. 손흥민도 케인과 함께 멋지게 모델로 있는 걸 보면 죄송하지만 손흥민 이적 없다는 거 인정해 주실 거죠? 가장 비싼 선수 3명이 다음 시즌에 50골을 넣어주길 바라보면서 토트넘의 주전들은 착한 선수들만 있어서 포스테코글루가 이끌기에는 어려움은 없을 듯 보입니다. 은돈벨레를 한번 참교육시켜주면 좋을 듯 한데요. 그죠? 자, 어쨌든 이왕 이렇게 된 거 딱 하나만 해내자. 토트넘 원팀.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